여러분, 뱃속 기생충은 구충제 한 알보다 더 무서워하는 천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구충제는 1년에 한 번 잠깐 들어왔다 나가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매일매일 내 뱃속 환경 자체를 기생충이 버티기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가면 예전처럼 뭘 먹어도 괜찮던 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무 일 없던 음식이 요즘은 속을 뒤집고 장이 예민해지고 한 번 탈이 나면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다 보면 작은 탈이 큰 병원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찰리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생과 병원비를 줄이시도록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물고기, 날것, 섭취 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부 기생충은 이미 몸속에 자리 잡았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들어온 것을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막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생충 위험을 낮추는 밥상 5가지,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간단한 검사 힌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방 습관 하나까지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음식 중에는 한국인 밥상에 아주 흔하지만 대충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잘못 먹으면 속만 상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부모님이나 주변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돈 아끼는 건강 습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실제로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날 메뉴는 집에서 만든 육회 비빔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5살 사위 정구 씨는 육회 비빔밥 한 그릇을 싹 비우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드신 68살 장인 박성호 어르신은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고 속이 뒤틀리듯 아파 결국 응급실로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똑같이 먹었는데 젊은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유독 탈이 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놔두라고 딱 2글자만 남겨보십시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위장도 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위산입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녹이는 역할뿐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기생충 알을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개인차는 있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괜찮던 음식에도 탈이 나고 장이 예민해지고 회복도 느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해진 위장을 다시 기생충도 버티기 힘든 환경으로 만드는 방법, 일상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생충이 싫어하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거 그냥 시큼한 조미료 아니야? 몸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기생충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식초는 우리 몸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위장을 다시 방어선처럼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성호 어르신 사례 기억하시죠? 왜 같은 육회를 먹었는데 젊은 사위는 멀쩡했고 어르신만 응급실에 가셨을까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날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어르신의 위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위산은 정말 독합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세균이나 기생충 알이 들어와도 위에 닿는 순간 버티지 못하고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날 것을 먹어도 상대적으로 탈이 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용광로 같던 위장이 미지근한 물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전엔 들어오자마자 뜨거워서 도망쳐야 했는데 이제는 살만한데? 하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식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위산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식사할 때 적당히 곁들이면 약해진 위장 환경을 다시 산성 쪽으로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장의 문턱을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식중독균이나 일부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날 것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한 생활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식초가 좋다니까 독한 식초를 물도 안 타고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벽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식초를 직접 들이키면 위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회를 드실 때는 간장만 찍지 마시고 식초가 들어간 소스에 찍어 드시고, 냉면을 드실 때도 식초를 적당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으로는 오이무침이나 미역초무침처럼 새콤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회 본연의 맛 때문에 식초는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그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조절해야 하고 위장은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식초는 보약처럼 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초는 약해진 위장을 도와 기생충이나 세균이 들어와도 쉽게 버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가 위장의 문을 지켜주는 역할이라면 다음 음식은 몸속으로 들어온 것들을 직접 상대하는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 빠지면 아쉬운 그 음식,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지만 제대로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한국인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마늘이야 뭐 매일 먹지. 집에 항상 있는데 그게 뭐 특별해.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드시는 분은 많지만 제대로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 기생충이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냥 향만 강한 채소로 끝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늘이 왜 강할까요? 마늘을 자르거나 다질 때 코를 찌르는 냄새 다들 아시죠? 그 냄새의 주인공이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늘은 몸속에서 살균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마늘을 오래 익히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힘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보통 마늘을 어떻게 드십니까? 찌개에 넣고 오래 끓이거나 불판 위에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시죠. 맛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생충이 싫어하는 핵심 성분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생마늘을 그냥 씹어 드시라고 하면 위장 약한 분들은 바로 속이 쓰리고 밤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공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다진 뒤 바로 먹지 말고 잠깐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늘은 상처가 나고 공기와 만나야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칼로 다지거나 으깬 다음 바로 요리에 넣지 말고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마늘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한 뒤 부담 없이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속은 편안하면서도 마늘이 만들어주는 환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공복에 과도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어디까지나 식사와 함께 보조 역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초로 위장의 문을 지키고 마늘로 들어온 것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 정도면 이제 기생충 걱정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십니다. 이 착각을 그대로 두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나 날것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여러분께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식초와 마늘은 분명히 몸속 환경을 기생충이 싫어하는 쪽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제 병원 갈 필요는 없겠네. 음식만 잘 챙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이미 몸속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일부 기생충은 음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민물 매운탕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디스토마라고 불리던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간이나 담관 쪽에 달라붙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 녀석들이 들어와 있어도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마늘도 많이 먹고 술로 소독도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이 아니라 검사와 치료가 답입니다. 다행히 걱정하실 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비싼 내시경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내과에 가셔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기생충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피 몇 방울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고 결과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있으면 치료를 하면 되고 없으면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들어온 기생충은 병원에서 잡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음식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입니다. 이 원칙을 머릿속에 딱 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밥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식초, 직접 상대하는 마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 들어온 것들을 쫓아내려면 붙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힘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버티지 못하게 몸 안에서 계속 밀어내는 힘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장과 위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기생충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맵고 자극적이라서 위에 안 좋다고 오해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은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거 김치 담글 때나 쓰는 거 아니야. 맵고 독해서 위에 안 좋던데?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생강만큼 몸속 환경을 확실하게 바꿔주는 음식도 드뭅니다. 생강이 기생충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몸의 온도, 둘째는 움직임입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몸에 들어오면 천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마치 꺼져 있던 보일러를 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생충이나 나쁜 세균은 차갑고 축축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활동하고 버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 안이 따뜻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생충 입장에서는 갑자기 살던 집이 찜질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활동이 둔해지고 버티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과 위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몸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벽이나 점막에 어떻게든 붙어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먹으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쉽게 말해 장이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생충이 한자리에 붙어서 버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벽을 붙잡고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는데 바닥이 계속 흔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생강은 기생충을 직접 죽이기보다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생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탈이 안 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생강이 좋다니까 생강을 큼직하게 썰어 차로 끓여 드시다가 속이 쓰려서 다시는 안 드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맵고 독한 성질은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만 남기는 방식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생강은 위를 괴롭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우미가 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도 생강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단독으로 강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생강을 차로 마실 때 반드시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생강만 넣고 끓이면 매운 기운이 그대로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넣어주면 좋은 것이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단맛으로 생강의 매운 기운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과 대추는 예로부터 같이 쓰여왔습니다. 물에 생강을 조금 넣고 대추 몇 알을 함께 넣어 은근하게 끓여 보십시오. 아주 진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몸은 서서히 따뜻해지지만 속은 편안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생강을 음식에 소량씩 나눠서 쓰는 겁니다. 생선을 구울 때,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늘처럼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향만 날 정도로 조금씩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생강은 위를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속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었던 생강입니다. 겉이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생강을 아까우니까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은 식재료라 한 부분이 상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초로 위장의 문을 지키고 마늘로 들어온 것들을 상대하고 생강으로 몸 안을 가만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건 다 막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적을 잘 막아도 내 편이 약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몸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이 들어오려고 해도 아예 자리를 잡을 틈이 없도록 몸 안을 든든한 아군으로 채워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군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싫어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음식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끼지 못할 뿐 이 음식들은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김치는 그냥 반찬이지 된장은 짜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발효식품의 진짜 가치는 맛이 아니라 장 안에서 누가 주인으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장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 속에 유익한 균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영역을 만들고 다른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쉽게 말해 내 뱃속집에 이미 힘센 집주인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밖에서 기생충이나 나쁜 균이 슬쩍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앉을 자리도 없고 붙을 곳도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 구역인데 어디서 함부로 들어오느냐고 밀어내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우점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균이 많아질수록 나쁜 것들이 설 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발효식품 속 균들은 장 안에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기생충은 이런 환경을 특히 싫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초가 위에서 역할을 했다면 발효식품은 장에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 발효식품이나 먹는다고 다 같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요거트 드시는 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달달한 과일 맛 요거트, 요구르트 많이 사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발효식품이 아니라 설탕 간식에 가깝습니다. 설탕은 기생충과 나쁜 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요거트를 드신다면 맛이 조금 없더라도 반드시 당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그게 편해집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절이처럼 막 담근 김치는 아삭하고 맛은 좋지만 발효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장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잘 익은 김치, 시큼한 김치가 훨씬 낫습니다. 청국장도 자주 드시죠? 그런데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끓이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균이라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료를 먼저 익힌 다음 마지막에 살짝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효식품은 기생충을 직접 쫓아내기보다는 아예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들어온 것을 상대하고 붙어 있지 못하게 흔들고 자리마저 빼앗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힘을 잃은 것들, 몸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확실하게 내보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장의 문을 단단히 지키고 들어온 것들을 상대하고 붙어 있지 못하게 흔들어 놔도 밖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절시켜 놓은 적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몸속을 빠르게 통과하게 만들고 장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함께 기생충이 버틸 틈 자체를 없애는 힘,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 또 채소 이야기야? 고기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생충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독한 약이 아니라 머무를 시간이 없는 환경입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갈고리나 빨판으로 장벽에 붙어서 영양분을 빼앗아 먹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장 내용물이 빠르게 이동해버리면 붙어있을 시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 힘이 빠진 기생충까지 함께 감싸안고 이동합니다. 마치 거대한 빗자루가 장 안을 쓸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변비는 기생충에게 최고의 호텔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먹을 것도 많고 버티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와 대변의 양이 늘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기생충은 제대로 붙어 있을 새도 없이 함께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섬유질이 도움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끈한 섬유질입니다. 미역, 다시마, 매생이 같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성분은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하면서 붙으려는 것들을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이 미끈함이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장 안에서 달라붙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거친 섬유질입니다. 시래기, 우거지, 콩나물, 통곡물처럼 씹는 맛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을 자극해 움직임을 촉진하고 묵은 찌꺼기를 함께 끌고 내려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때보다 장이 훨씬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채소가 좋다니까 하면서 차갑고 거친 생야채 샐러드를 한 접시씩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은 오히려 배에 가스를 차게 하고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익혀서 먹는 채소, 즉 숙채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푹 삶으면 섬유질은 부드러워지면서도 장을 쓸어내는 역할은 그대로 남습니다.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무청을 말린 시래기, 그리고 미역국입니다. 시래기는 묵은 찌꺼기를 밀어내는 힘이 뛰어나고 미역은 미끄러운 성질로 장안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소량 곁들이면 섬유질이 장을 긁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입구에서는 식초가 막아주고 들어온 것은 마늘이 상대하고 붙어 있으려 하면 생강이 흔들어 놓고 자리는 발효식품이 먼저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섬유질이 남김없이 쓸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5가지가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흐름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이 한 가지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 때문에?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 문제로 설명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바로 주방에서 쓰는 도마와 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나는 깨끗이 씻어 쓰는데 물로 헹구고 바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생선이나 생고기를 썰었던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칼자국 사이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안에는 세균이나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마를 물로만 대충 헹군 뒤 그 위에서 사과를 깎고 채소를 썰고 김치를 썰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익히지 않고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그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건 위생을 조금 더 신경 쓰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기생충 감염에서 가장 흔한 생활 속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교차 오염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 습관 하나로 위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마를 따로 쓰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고기와 생선용 도마, 과일과 채소용 도마, 이 두 가지만 분리해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색깔이 다른 도마를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도마를 두 개나 둘 공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생선이나 생고기를 썰 때 도마 위에 깔고 사용한 뒤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위생적인 일회용 도마입니다. 그리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날 것을 다루는 칼과 바로 먹는 음식을 다루는 칼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서 생략하는 그 한 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내가 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생충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미 들어온 것은 병원에서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매일의 밥상과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식초 한 번 곁들이는 선택, 마늘을 급하게 넣지 않고 기다리는 습관, 생강을 독하게 먹지 않는 요령, 잘 익은 발효 음식 한 젓가락, 그리고 나물 반찬을 빼놓지 않는 밥상, 여기에 도마 하나만 분리해도 몸은 훨씬 안전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정리를 짧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충은 무작정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틈을 노리는 존재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해진 위장의 문은 식초로 보완하고 들어온 것들은 마늘로 상대하고 붙어 있으려 하면 생강으로 흔들어주고 자리는 발효식품으로 미리 채워두고 마지막으로 섬유질로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 이 5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내 몸은 기생충이 버티기 힘든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리 알고 조치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무엇을 올리느냐, 주방에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내 몸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눌러주십시오.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약보다 먼저 챙길 수 있는 밥상 이야기와 병원비를 아껴주는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렵지 않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찰리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몸을 지키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